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고향의 더그린 가든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초 봄에 방문을 하고 한참 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 날씨는 굉장히 추웠지만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 더그린 가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운영을 하시면서 아드님도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저보다 동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걸 좀 잘 하시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는 혹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식물들을 빨리 읽으시고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농장에서 번식도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관리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거 갖고 싶었던 식물인데 하는 식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요일 날 진열을 해놓고 주말 손님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다음 주만 돼도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식물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동영종 사랑초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플럼 크레이지라는 무늬 사랑초의 한 종류예요. 이렇게 잎에 자주 색깔 무늬가 들어가는 사랑초인데 꽃은 하얀 색깔로 피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매력적인 이런 사랑초입니다. 이런 사랑초도 있고 옆에는 옥살리스 선셋 벨벳, 옥살리스가 사랑초의 학명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꽃색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갈란디바가 있습니다. 꽃꽃으로 되어 있는 게 카랑코에, 그리고 겹꽃이 갈란디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향기도 살짝 나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예쁜 갈란디바였습니다. 이것도 겨울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소코라코 잎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잎에 초록색과 약간 흰색이 들어간 예쁜 마블 무늬가 들어간 굉장히 예쁜 그런 식물인데요.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비슷한 브레이니아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로즈마리 중에 클리핑 로즈마리입니다. 처음에 이거를 보고 정말 잘 키우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꽃이 잘 피는 로즈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트하트 고무나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큰 이런 대형 식물 아울렛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한 번쯤은 꼭 키워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도 키워보지 못한 고무나무의 한 종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무늬가 예쁜 식물이 뭘까 하면서 이름표를 봤더니 무늬회양목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양목이라는 게 도장나무라고도 하죠. 굉장히 성장이 느리고 아파트 같은 데 조경수로도 쓰는데 예쁜 무늬종이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썰프레아입니다. 잎의 색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침엽수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홍천 정원에 심어놓고 키우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월동력이 다른 침엽수에 비해서 조금은 약하다는 점이에요. 작년에는 비닐막을 쳐서 윗부분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월동에 성공해서 올해는 그냥 생으로 노지에서 월동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코라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조금은 다른 브레이니아입니다. 저도 사실 겉모습만 보고는 잘 판단이 안 돼요. 소코라코보다 조금 단풍이 덜하다는 그런 특징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브레이니아 러브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식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즈마리 중에 꽃이 잘 피는 클리핑 로즈마리입니다. 원래 이게 로즈마리들이 조금 직립성으로 쭉쭉 자라는데 얘는 약간 포복성으로 자라는 그런 로즈마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목대로 굉장히 예쁘게 키워 놓으셨어요. 가격도 굉장히 적당한 것 같았습니다. 얘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식물 중에 하나죠. 크테난테 루베르시아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라데아의 한 품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직 배양을 통해서 태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커피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습도를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무늬가 조금 더 좋은 애가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열어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무늬가 진짜 꽃생감과 되게 비슷하지만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커피컵을 닫아주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그린 가든 센터의 여기가 핵심 다이죠. 베고니아 존입니다. 베고니아는 워낙 많고 종류가 바뀌고 항상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막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요. 근경성 베고니아부터 시작해서 목 베고니아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가격도 좀 작고 희귀하지 않은 거는 한 8,000원 선부터 조금 큰 건 한 25,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진짜 놀라운 그리고 또 예쁜 베고니아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커피컵에 뭐가 예쁘게 있어갖고 얼른 뒤로 넘어가 봤더니 퓨전 화이트 애기를 또 이렇게 순화 중이셨습니다. 이렇게 커피컵 위로 이렇게 보이는 색감과 무늬가 정말 영롱합니다. 완전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애들은 등치는 큰데 무늬가 조금 안 예뻐가지고 좀 혼을 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여부 외목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또 키우기도 하지만 분갈이 후에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집에선 지금 제대로 안 크고 있는데 가격은 20,000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키워보니까 이렇게까지 키우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강추하는 식물입니다. 무늬알리 고무나무. 저도 딱 요만할 때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한 6개월 이상 키우니까 키가 꽤 많이 커졌어요. 이것도 키가 많이 커지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알리 고무나무이니까 요거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비단풍이에요. 나비단풍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키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나비단풍의 잎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잎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키도 작은데 꽃까지 피고 정말 대단한 나비단풍이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홍천에서 얘도 키우고 있는데요. 얘가 아틀란티스죠. 아틀란티스도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대가 조금 높았는데 벌써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향동백이 있었는데요. 이거의 냄새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약간 장미향이 나면서도 아카시아 향 같기도 하고 이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벌써 이렇게 동백이 피고 있으면서 향까지 나서 코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레드 시크릿일 거예요. 얘가 알로카시아인데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식물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유묘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사진으로도 이렇게 큰 녀석은 본 적이 잘 없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잎의 뒷면의 색감이 굉장히 빨개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저는 알로카시아를 잘 못 키워서 안 키우는데 이렇게만 키울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베고니아 중에 엄청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얘가 바로 걔입니다. 이게 마큘라타와 타마야를 교배를 시킨 걸 수도 있고 마큘라타 YT라는 품종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마큘라타는 분홍색을 피우는데 이렇게 흰색 꽃을 갖고 있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비레아 만병초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군자란처럼 피는 꽃이 있지? 그런데 잎은 이게 뭐지? 하고 싶어서 이름표를 봤더니 그제서야 저도 이제 비레아 만병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잎은 그냥 만병초인데 꽃이 기존에 알던 만병초처럼 엄청 많이 피지 않는 굉장히 예쁜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뷰티 히로 혹은 뭐 히로 뷰티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얘가 콜로카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또 한간에서는 이게 칼라디움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많이 찾아봐도 아직 정확한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식물은 이제 칼라데아들이에요. 칼라데아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품종명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다른 곳들 돌아다니면서 많이 알려드려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만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레우스 스킨이에요. 저는 사실 이 스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즘에 스킨에 빠지다 보니까 얘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앞에 O자가 빠진 것 같아요. 레우스 스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키우면은 이파리가 많이 커진다고 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골드 셀렘입니다. 제가 요만한 거를 4만원에 샀었는데요. 지금은 딱 반 가격인 2만원에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는 딱 10,000원 더 비싸요. 근데 크기는 한 5배 이상 크죠. 애초에 이렇게 큰 걸로 키우는 게 더 이득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립토스까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 발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피를 하면서 안에서 더 큰 그런 새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라는 식물인데요. 종류가 이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육이 이런 거 전문가들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초록초록한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고사리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사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관심이 많은 건데요. 핑크 아디안텀이에요. 아디안텀인데 잎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아디안텀입니다. 다른 아디안텀들보다 얘가 조금 더 예뻐서 진짜 키워볼까 말까 엄청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얘는 이제 라쿠노사, 잎이 조금 작죠. 기존에 우리가 알던 호야보다 조금 잎은 작지만 꽃은 똑같이 예쁘게 피는 그런 호야입니다. 그리고 이 호야는 마크로필라라고 부르는데요. 얘 역시 잎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조금 두텁지는 않아요. 얘는 호야 YT인데요. 잎이 아까 봤던 것들보다 더 얇고 또 길쭉길쭉해요. 약간 진짜 말 안 하면 호야인지 모를 것 같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는 식물이에요. 제가 러브체인 금을 키우고 나서부터 이런 것들에 푹 빠져 있는데요. 프로스트라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북이 페페라고도 부릅니다. 얘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잎이 축축 늘어지는 굉장히 예쁜 식물이에요. 옆에 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덩치가 커지니까 꽃도 이렇게 많이 피우고 예쁜 모습인데요. 주인을 오랜 시간 동안 못 만난 것 같습니다. 2만원인지 3만원인지 가격표도 흐릿해진 거북이 페페였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콩란입니다. 요거는 노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도 같이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게 비비탄 같은 게 쭉쭉쭉 길어지면서 자라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라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펜시 제라늄들도 외목대로 예쁘게 키워 놓으셨는데요. 요것들 말고도 더 많은 제라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제라늄이 정말 갖고 싶었는데요. 제라늄들 중에서도 약간 까탈스러운 애들이 있는데 요것처럼 이렇게 강건하고 덩치가 크는 애들을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옆에 보시면은 삽목을 해서 이제 순화가 된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도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예쁜 꽃도 피우는 애니까요. 얘는 또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러시모 에이본.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굉장히 높죠. 이 제라늄들도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거는 코니, 조금 가격이 저렴하죠. 그 다음에 옆에는 이게 라라 하모니인데 저도 사실 이름만 보고는 잘 몰라요. 아마 예쁜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이 옆에는 잎도 조금 특이하고 지지대도 막 해주시고 좀 특별 대우를 받는 애라서 봤더니 러블리웨라. 얘도 가격이 조금 있는 조금 희귀한 제라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즈마리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수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품이라서 집에 꼭 키우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클리핑 로즈마리도 또 있고, 여기는 유칼립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침엽수, 티트리,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꼭 키워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여기를 잠깐 하고 또 다른 식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르비폴리아예요. 요것도 칼라데아인데 지금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또 이제 큰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손바닥보다 훨씬 작지만 잘 키우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토분에 심어둔 모습인데요. 요거보다 더 커지기도 하니까 요거를 키우실 때는 정말 공간의 제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그린 가든센터에서는 식물을 쇼핑하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식물을 식재를 해서 데코를 하면 예쁜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유리 호프스, 그 중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걸 또 발견을 했어요. 생선뼈 선인장, 피쉬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도 이렇게 진짜 선인장 같은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놓으니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로 갖고 싶은 나무예요. 이제 공작 단풍에 무늬가 들어간 건데요. 이렇게 단풍이 들어간 빨간 잎 끝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무늬가 들어간 굉장히 예쁜 무늬 공작 단풍입니다. 수영도 굉장히 잘 잡아두었어요. 정원에다가 키우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작 선인장이에요.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여기 끝에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꽃을 핀 거를 봤었는데요. 얘도 오랜 시간 주인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제 베란다가 조금만 넓었으면 이거를 꼭 키웠을 거예요. 지금은 독일 황후 선인장 하나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처음에 무슨 나무지? 이렇게 했는데 비매품이라고만 써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열매를 보고 정체를 알았습니다. 석류 맞죠?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석류를 달아놓은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11월에 더그린 가든센터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픈 시간을 맞춰서 방문했는데도 사람들이 주말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찍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식물들이 많고 특히 핫한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빠르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주말에 오셨을 때는 또 다른 식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올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런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